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용호입니다. 네, 이제 오늘 대망의 NH농협은행 면접 대상자 분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1차 실무진 면접을 앞서서 지원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면접에 잘 대비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면접 특성은 토론 면접과 그리고 심층 면접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24년도 상반기에 진행됐던 채용에서는 상황 PT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토론 면접으로 유형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 PT 면접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문들에서 출제될 만한 문항들이 간접적으로 심층 면접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상황 PT에서 흔히 은행원으로서 마주할 만한 상황들을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화면에서 띄어져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과거 24년도 상반기에 합격했던 수강생의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복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복기본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면접이 진행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이제 과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 면접에서 상황 PT 면접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준비 시간은 5분 그리고 발표 시간도 5분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분간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타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의 질의가 이어지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영역이 직접적으로 다시 출제되는 면접 유형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유형들의 질문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꼬리 질문을 할 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봤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은 심층 면접에서도 추후 기출이 다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출제 문제는요, 타팀과 협력할 때 있어서 보고책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타팀 선임도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를 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를 하게 될 경우에 업무상 비효율이 조금 심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꼬리 질문은 이제 타팀과 우리 팀의 선임 사이에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답변 같은 경우 수강생이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무조건 편을 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이 맞는지를 잘 검토하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티타임을 가지면서 일목요연하게 소속팀 상사님께 전달드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질문들은 사실 발표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보다는 그냥 질문을 하면서 면접관이 이제 면접자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뭐 동아리나 이런 학창 시절에 했던 활동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에는 타범대 출신이라서 없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어떤 실적을 달성했던 경험을 설명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관심 있게 본 이슈가 있는지, 관심 있게 본 최근 은행업계, 금융권의 이슈가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해당 학생 같은 경우는 비이자 수익과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자 수익의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 은행업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소들이고 은행에서는 또 비이자 수익의 중요성을 최근에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NH농협은행의 은행장님께서도 작년도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앞으로 비이자 수익으로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을 만큼 농협은행에서도 비이자 수익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이자 수익이라는 거는 이자 수익을 제외한 모든 것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카드 상품이나
보험 상품 등을 판촉하는 것에서 나오는 수수료 등도 있을 것이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게 되는 위탁 수수료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환 관련된 서비스들도 모두 비이자 수익에 들어가는 범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답변을 하니까 면접관이 신이 나서 꼬리 질문을 했는데요. 비이자 수익을 그럼 어떤 식으로 창출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때 학생 같은 경우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을 연결해서 이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판촉을 하면 좋을지를 언급하는 형태로 답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비이자 수익이 어떤 식으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질문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비이자 수익의 비중이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자 수익이 8, 9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 정반대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 왜 비이자 수익이 높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나중에 뭐 심층 면접에서 어떤 특정 단어들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면접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심심해서 한번 던져보는 수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는 수준으로 언급을 했다가 오히려 이런 꼬리 질문이 나오면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습을 하지 마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학습을 하실 거면 정확하게 알고 재반 관련 사항들을 모두 다 정리해 놓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이자 수익이 높은 이유가 기업금융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개인금융 고객을 대상으로도 일정 수준 이하의 예치액을 가지고 있다면 월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이런 비이자 수익 모델이 좀 더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을 학생이 언급하면서 잘 파해를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업무 외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해당 학생은 동호회 활동을 언급하면서 행원과의 직무 연결성을 강조해서 다양한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맞춰서 설명 방식에 변주를 줄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직 사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이금융권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상품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한 뒤에 NH은행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상품군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추가 질문으로 농협은행이 앞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해당 학생은 뭐 ELS랑 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을 판촉했을 때 나오는 수수료도 굉장히 크겠지만, 그것보다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적금이나 보험 상품, 카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다음 후기는요, 이제 심층 면접, 인성 면접 쪽 파트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진행 방식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이제 5명이 있고 지원자가 3명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통 질문이 약 4개, 그리고 개별 질문이 약 4개에서 개인당 한 8질문 정도를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좀 길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은 꼭 나오는 거니까요. 항상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의 직무 역량을 한 2가지 정도 골라서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NH농협은행의 특수성과 사업 방향성이 본인의 지향점 가치관과 어떠한 측면에서 맞닿아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사업 연관형 자기소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자기소개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관이 또 특이한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이 점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의 나이대나 연령대, 본인의 나이대나 연령대를 추론을 해가지고 카드 상품을 고른 뒤에 판촉을 해봐라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지원자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 한 가지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들이, NH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ELS 상품, ISA 상품, 노란우산 공제, 그리고 예금, 적금, 그리고 대출 관련된 상품들, 카드 및 보험 관련된 상품 등 이런 것들을 각 타겟층, 연령대 기준으로 나누신다거나 성별 기준으로 나누신다거나 소상공인인지 아니면은 개인인지 직장인인지 이런 신분에 따라 나누시든지, 이런 타겟층을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각 금융상품이 가진 특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뜻을 함축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 대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의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도 있는 킬러 퀘스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꼬리 질문으로는 카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은행원으로서 무조건적으로 한 번에 판촉에 성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나친 푸시를 하게 될 경우 그 고객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촉과 관련된 설명을 하되, 만약에 필요가 없으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라이트한 접근을 통해 명함을 드린다거나, 그리고 뭐 디지털 뱅킹 어플리케이션 올원뱅크를 활용하셔가지고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책임감을 가지고 했던 경험, 이런 경험사항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끝까지 했던 경험, 어떻게 보면 끈기를 발휘했던 경험을 조금 더 어렵게 좀 꼬아서 냈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질문도 한 가지 정도 포함이 되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농협은행 입사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언급을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직무단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농협은행 행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 행원으로서 첫 번째로 필요한 역량, 뭐 당연하지만 판촉 역량입니다. 근데 판촉 역량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NH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특수성과 대화 과정에서 포착한 고객님들의 특수성 사이에 정보를 매칭해가지고 판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경험으로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께서 어떤 특정 연령대나 성별, 리스크 선호도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응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판촉 성과를 냈던 뭐 아르바이트나 판촉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역량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요. 뭐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겠지만 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구비 서류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아 가지고 이에 관련해서 업무 처리가 힘들 때 그냥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생떼를 쓰는 고객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감 시간이 끝난 뒤에 급하게 방문하셔서 무작정 처리를 해달라는 고객님도 계실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블랙 컨슈머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들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 은행인 만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런 일의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을 언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면은 세 번째 영역은 뭐 재무제표나 데이터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뭐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분석 능력 등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기업 여신 쪽에 한정되어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체가 과거에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성과들을 거두었는지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정량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기업이 지닌 비즈니스 모델의 특수성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해당 기업이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강한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정성적 차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원으로서 분석적인 사고 능력, 분석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겠죠. 그래서 본인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좀 데이터를 취급해보고 혹은 뭐 여러 변수를 고려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소개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무 역량, 행원으로서 강조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행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직무 역량은 기업 여신 쪽에서 관리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인 영역에서, 개인 금융 영역에서도 고객 관리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산 관리 시장 쪽으로 가도 관리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산관리, PB 쪽을 꿈꾸는 인원이라면, 그리고 본인이 기업 금융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 분이라면 섬세한 관리력을 강조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관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 파트에서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과정을 통해서 청산할 것들은 청산하고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것들은 비중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리스크 감내 수준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변주를 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변화를 가져갈 때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과 그리고 관심을 주면서 대화를 하면서 케어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관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개인금융 파트 쪽에서도 살펴봤으니 기업금융 파트에서 관리력이 왜 중요한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락인 효과라는 게 존재합니다. 한 기업체가 여신을 취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 점포를 방문한 뒤에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의 역량을 통해 지속적인 판촉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대표적인 판촉 상품들은 퇴직연금이 대표적이죠. DB형, DC형, 확정기회형, 확정급여형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퇴직연금 상품도 판촉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환 관련된 서비스도 판촉을 하고 ERP 관련된 서비스도 판촉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판촉을 하면서 기업체는 조금 더 그 해당 은행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수도 많을 것인데요. 이렇게 비례해서 많아진 근로자 수를 고려했을 때 다른 주거래은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락인 효과, 즉 하나의 은행으로 조금 수렴하게 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물쇠처럼 잠군다, 강하게 잠군다라고 해서 락인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락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원분들이 지속적인 판촉과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니즈는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상품은 무엇인지 이런 걸 선별해서 제안하고 판촉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인께서 경험들 중에서 어떤 한 상대방과 그리고 어떤 한 단체 조직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관리를 해봤던 경험, 섬세하게 케어를 해봤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어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요. 행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크게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입사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이런 멘트들을 구성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다시 후기들을 살펴보면요. 그 농협은행이 나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량이나 강점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음 거는 변화된 상황에서 잘 적응했던 경험을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사항들, 변화에 대한 적응, 요새는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고 각 점포마다의 그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직원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범주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유의 질문도 자주 나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할 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인성, 심층 면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 문화 적합성 면접까지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해서 지금 NH농협은행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좀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컨텐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